안녕하세요. 아파트컬처의 송재건입니다. 오늘은 송도에 위치한 현대 힐스테이트 주상복합 5단지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기존 아파트 형식처럼 내력벽 구조가 아니라 기둥형 구조다 보니까 내부의 전체적인 구조 변경을 굉장히 원활하게 했던 사례에 이어서 한번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을 게, 저희가 공간을 전체적으로 다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평면과 완전 대치되는 평면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먼저 설명드릴 곳이 현재 제가 서 있는 바로 주방입니다. 현재 이 주방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방이 두 곳이 있었던 곳을 터가지고 이렇게 주방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특히 기존의 주방 같은 경우는 평면 자체가 북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고, 그쪽에는 창이 크지 않은 작은 창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방 자체가 조금 어두침침한 공간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오후 한 3시 정도에 촬영을 하는데, 외부 채광만으로도 이렇게 넓고 환한 분위기의 주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상에서 북쪽에 있던 주방을 이렇게 앞으로 끌어오면서 좋은 뷰와 채광 같은 거를 가져갈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요. 새로 없던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뭐든지 저희가 새롭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뒷면에 보이는 공간에다가 싱크대를 배치를 해가지고 식기 세척기나 냉장고 같은 거는 뒤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앞쪽 공간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 식탁과 이렇게 화구를 둬가지고 요리 같은 거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를 했는데요. 측면에 보시면은 이쪽에 뭔가 수전이 하나 더 있다라고 보여지실 텐데, 이거는 이제 간단한 야채나 과일, 그 다음에 디저트 같은 거 준비할 수 있는 형태로 기름이나 찌든 때 같은 것보다는 좀 가볍게 쓸 수 있는 싱크대 용도로 왼쪽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바로 앞쪽 공간을 보면요, 나중에 긴 테이블, 그러니까 식탁이 들어올 예정인데, 그 공간은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레이어로 보자면 싱크대와 아일랜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또 측면 부분들은 어떻게 배치를 했냐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 측면 같은 경우는 오븐이라던가 커피 머신, 그 다음에 키 큰 장, 장식장 같은 걸로 배치를 해서 공간을 짜임새 있게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좀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저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창고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창고를 만들 때 보통 저희가 정사각형으로 만드는 경우나 직사각형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공간에서 조금 더 부드러움을 주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사선 형태로 계획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지금 도어가 설치가 안 돼서 뭔가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공간처럼 보일 텐데, 나중에 도어가 완성이 되면 그 완성된 사진도 한번 같이 참고 삼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다 보니까 새로운 주방을 짜임새 있게 공간을 기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세부 구성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세라믹인데요. 저희가 이 세라믹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이런 세라믹의 어떤 패턴들이 있는데요. 이 패턴들을 최대한 연결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처음에 재단하는 단계에서부터 큰 원장을 어떻게 잘라서 어떻게 붙일 거냐라는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측면 쪽 부분에 대해서 간지라고 하죠. 이런 텍스처가 그대로 따라올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었고, 뒤쪽도 보시면은 실제 이게 온장이 아니라 두 개의 세라믹이 붙어 있는 건데요. 저런 부분들도 딱 붙였을 때 하나의 온장의 느낌을 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로 공간에 좀 안정감을 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경 썼던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바로 환기 부분입니다. 인천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미세먼지가 많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뭐 공단들도 있고 중국 쪽하고도 가깝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좀 더 많이 온다라는 이슈들이 있어서, 이번에 설계하면서 환기하고 공조 계획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인덕션이 있는데 탄소 필터형 후드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보시면 상부에 후드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뒤쪽에 이탈리아 팔맥 후드가 또 뒤에 설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저 공간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고객님이 간단한 인덕션 같은 거 놓으면서 요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환기용으로 쓸 수도 있는데, 후드 자체가 일단 두 개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또한 이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전열 교환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정에 보시면은 양쪽 끝에 사선으로 되어 있는 뒷단한 그 빈 공간이 있는데요. 저기에 이제 전열 교환기로 공기가 순환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 같은 경우는 3개의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안쪽에 보시면요, 환풍기가 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저희가 도어가 달리게 되면 안에가 약간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혹시나 순환이 안 되거나 음식류 같은 게 있으면 냄새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는 일반적인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환풍기를 계획을 해서 이 공간 안에서도 4개의 환풍 계획을 했다라는 거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서재하고 마스터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전 사진을 보시면은 이 공간이 거실과 주방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보통 거실은 남쪽, 북쪽에는 주방이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거꾸로 같은 남향에 거실과 다이닝, 주방이 연결되게 되었고, 북쪽으로는 별도로 서재로 꾸며놨습니다. 지금 제가 뒷면에 이제 보시면 도어가 있는데요. 도어 이렇게 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남편분 서재로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서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주방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제 측면에는 주방과 원래 싱크대, 발코니까지 연결되어 있는 동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공간은 과감하게 벽체로 막아주면서 정확하게 방의 형태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같은 경우는 가운데 나중에 식상을 놓을 예정이고 보시면 거의 3면이 모두 다 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장을 저희가 이번에 제작을 하면서 그래도 수납을 최대한 많이 하기 위해서 제작 가구로 제작을 했고요. 측면 같은 경우는 전체 다 오픈장으로 계획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오픈된 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먼지 같은 게 좀 쌓일 수 있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도어를 전체 다 달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어를 다는 데도 있어서 유리 도어로 달아서 안쪽에 무엇이 있는지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체크했다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 같은 경우는 창을 유지한 상태에서 하부장 설치를 하고 상부에 이제 간단한 DP 같은 걸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렸고요. 그리고 또 서재이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뭐 이 공간에서 TV도 보고 영화도 볼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측면 같은 경우는 TV가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의 장을 만들어서 여기는 약간 거실장 같은 느낌이 좀 나는 형태로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공간 안에서도 크게 3개의 다른 가구들을 배치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는 원래 이제 도어가 없었는데 도어를 통해서 마스터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서재에서 일을 보거나 컴퓨터의 작업 같은 거 간단히 하고 내가 잠을 자러 간다 했을 때 거실이나 복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도어 하나만 딱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마스터룸으로 들어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원래 기존의 마스터룸이 굉장히 사이즈가 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딱 침대가 2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공간으로 공간을 좀 협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들었다기보다는 벽을 일부 좀 새로 만들고 없던 도어도 새로 만들어서 공간을 조금 더 유동성 있게 만들었다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에 이렇게 침대 헤드 부분을 저희가 제작 가구하고 상부에 세라믹으로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저기 보시는 것처럼 스위치하고 콘센트가 있는데요. 그걸 중심으로 나중에 침대가 2개가 들어가서 아늑한 마스터룸이 계획이 됐고요. 보시면 아까 제가 이쪽 서재 문을 통해 들어왔고요. 이쪽 문 같은 경우는 만약에 거실 쪽에서 그냥 바로 들어오겠다고 하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침실을 통해서 크게 3개의 동선이 만들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 공간에서 바로 맞은편으로 보게 되면은 드레스룸과 욕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공간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마스터룸에서 드레스룸을 들어왔는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마스터룸 안에 있던 드레스룸은 그냥 조그만하게 형성되어 있던 게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공간 설계를 하면서 복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체 다 수납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측면 같은 경우는 아예 오픈장으로 계획을 해서 저기서 대략 한 4에서 5m 정도 되는 정도의 길이의 오픈장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다만 이 공간 자체가 복도만 형성되어 있다 보면 좀 어두울 수 있잖아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렇게 오픈장 안에 간접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옷이 걸리게 되면 옷도 조금 화사하게 보이고 또 공간 자체도 조금 더 확장감 있게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측면 같은 경우는 원래 이 구조 자체가 구조 변경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공간이었는데 원래 그전엔 여기가 샤워하는 공간이었는데 이 샤워하는 공간도 그냥 없애지 않고 안쪽에 이제 도어 열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워크인 클로젯처럼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근데 다만 여기는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옷 같은 걸 보관한다기보다는 집에 있는 잡동사니 같은 것들 규모가 좀 있는 것들을 선반으로 계획한다고 하면 꽤 많은 수납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쭉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안쪽에 욕실이 있는데요. 욕실도 한번 같이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드레스룸을 통해서 마스터룸 안에 있는 욕실로 왔습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 저희가 어떻게 꾸며봤냐면요. 공사전 사진을 보시면은 기존에는 욕실에 딱 들어갔을 때 세면대와 밥연기, 그 다음에 샤워하는 공간, 욕조 딱 그 필요한 공간만 이렇게 컴팩트하게 있었는데요. 욕조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이제 아내분만 사용하신다고 하셔서 아내분의 서재 안에 있는 공간에 있는 욕실에 넣어드렸고요. 이 공간 같은 경우 욕조가 별도로 필요가 없어서 도리어 세면대 구간을 좀 더 넓게 만들어 드렸어요. 매립형 언더카운터라고 하는데요. 언더카운터 형태로 세면대를 넣어주고 바닥에 썼던 타일하고 같은 소재로 전체 다 덮어서 세면대를 아예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널찍하고 또 유지 관리도 굉장히 용이하죠. 오염되거나 하는 것도 좀 덜 할 것이고 색감도 전체 벽체랑 일체화되다 보니까 공간에 통일성을 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넓은 세면대 공간과 또 정면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거울로 하다 보니까 이 거울만으로도 이 공간에 대한 확장감이 또 상당히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서 있는 곳 뒤쪽으로는 샤워 공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 샤워 공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샤워하는 공간이 어깨 너비로 해서 한 이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은 한 이렇게나 넓은 공간으로 만들어서 샤워하면서도 좀 쾌적하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바로 측면에는 좌변기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뭐 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꼭 필요한 공간들만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늘릴 공간을 좀 늘려주고 줄일 공간을 좀 줄이면서 나만의 원하는 욕실을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마스터룸을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가 둘러본 거예요. 서재를 통해서 마스터룸, 드레스룸, 안방 욕실까지 연결된 공간 한번 들어와 봤고요. 거실과 한번 이제 아내분의 서재로 한번 더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유일하게 변형되지 않은 공간이 거실이고요. 이 거실이라는 공간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나머지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실 쪽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바로 이쪽이 원래 이제 TV 같은 것들이 설치되어 있던 벽체이긴 한데 이쪽 벽체 일부를 철거해서 도어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원래는 옆쪽에 있는 복도를 통해서 좀 들어가다 보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 2개가 있었는데요. 그 2개에 들어가는 방을 돌아서 들어가지 않고 이 거실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을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선이 하나 딱 보일 텐데 이 선을 통해서 밀면 이쪽에 히든도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안에 본 서재가 있는데요. 이쪽 한번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기존의 도면을 보여드리면 2개의 방이 있었어요. 2개의 방이 있었던 것을 터가지고 이렇게 넓은 서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정사각형이 아니고 약간은 기역자 형태의 방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방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쪽에 벽면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안쪽에 또 방이 있었어요. 서재는 그래도 뭐 꼭 서재 용도로 쓰는 것만은 아니라 약간의 이제 드레스룸 공간도 있고요. 나중에 책장이랑 책상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나만의 공간을 별도로 꾸밀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이 공간에서 약간 특별한 건 한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욕실이고 하나는 비밀방인데요. 우선 욕실부터 한번 같이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원래는 당연히 이런 욕실은 이 아파트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여기에 작은 욕실이 하나 있긴 했었는데 거기에는 좌변기하고 세면대 정도만 있는 아주 협소한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들어와 보시면은 우선 세면대 먼저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여기도 똑같이 마스터룸에 들어가는 거랑 동일한 소재로 이렇게 타일로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보시면 조금 다른 거는 세면대가 굉장히 세련되지 않았나요? 이거는 고객님께서 별도로 본인께서 사용하셨던 그 세면대를 그대로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면 색감 같은 걸 맞춰가지고 멋있는 타일로 공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쪽 같은 경우는 전체 차 거울로 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딱 이 타일 사이즈 정도로만 딱 라인을 맞추고 뒤쪽 공간에다가 LED를 매입해가지고 간접 조명으로 공간을 조금 더 화사하게 만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보여드리면 여기에 들어간 이런 스위치 있지 않습니까? 스위치. 이런 스위치 하나도 보시는 것처럼 다 골드색으로 이렇게 아이보리색이랑 굉장히 매칭이 잘 되게끔 디자인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은 이제 옆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좌변기와 욕조 공간이 있는데 욕조 공간에서는 아까 저기 있었던 거울에서는 약간 이제 튀어나온 게 있다면 이번엔 거꾸로 그 공간만큼 들어가게끔 해서 대칭되게끔 디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 공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스탠드형 욕조로 돼서 성인분 한 분이 들어가셔서 충분히 목욕도 하고 샤워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딱 앉아서 보니까 반대편에 있는 어떤 창가를 통한 뷰도 볼 수 있는 걸 보니까 나만의 공간에서 쉬면서 약간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컬러를 보시면은 바닥에 물이 빠지는 이 유가도 보시면은 골드 색상으로 색깔을 맞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휴지거리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좀 센스 있게 보통 이제 유럽에 가면은 많이 되어 있는 건데 벽체에 고정하지 않고 이렇게 스탠드형으로 설치한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작은 공간도 아니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대한민국에서 볼 수 없는 형태의 좀 럭셔리한 욕실을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비밀방 한번 가볼 텐데요. 비밀방은 바로 여기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작은 도어가 있는데 이 도어를 열게 되면은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이 팬트리 공간이 재밌는 거는 수납은 벽체하고 실은 여기에 작은 동선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문을 열고 나가면 실은 이렇게 현관으로 바로 연결되는 동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은 현관으로 바로 나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보통 거실에서 아까 히든도어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내가 만약에 내 방으로 바로 들어가고 싶다면은 그냥 들어오자마자 이 도어를 통해서 이렇게 방으로 들어갈 수도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은 모든 남편분 서재도 그렇고 아내분 서재도 그렇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이 2개나 있다는 거, 이것도 이번에 공간 설계하면서 좀 재밌었던 요소 중에 하나여서 소개해드립니다. 이번에는 공용 욕실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공용 욕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사하기 전에도 기존에 저 위치에 있었는데요. 이 공용 욕실 같은 경우는 다만 좀 달라진 게 기존에 있었던 이제 세면대와 샤워 공간들 각각의 공간들을 조금은 사이즈를 변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에 벽이 있잖아요. 이게 복도에 있는 벽인데 이 벽체 라인을 쭉 왔을 때 원래는 이 도어 라인이 약간 삐끗하게 안 맞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도어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딩 도어로 앞에를 만들어주고 이 도어 라인을 그대로 타고 오게 되면은
오픈형 세면대가 있는 게 보여질 텐데 이 라인을 그대로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샤워 공간이 이쪽이고 변기 공간이 이쪽이었는데 샤워 공간은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샤워 공간하고 다르게 좀 더 넓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보통 우리가 들어가면 정면에서 샤워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사선으로 만들었어요. 사선으로 만들었을 때 이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쓸 수가 있었고, 정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쓴다고 했을 때는 샤워부스 쪽 물이 좀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 자체가 문 쪽이 아닌 벽 쪽으로 나오게 되다 보니까 실은 물이 바깥으로 나갈 확률도 상대로 적게 돼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꽤 고급스러운 포세린 타일로 전체적으로 설치를 했고, 금색 포인트를 줘가지고 전체적으로 웨리평 수전이나 바닥에 들어가는 트렌치나 수건거리 같은 것들을 예쁘게 디자인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벽체에는 메리평 선반을 설치해가지고 고객님들이 디필하시거나 필요한 것들을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이 지금 세면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문 열고 현관에서 바로 들어오면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만약에 이게 좀 지저분한 요소로 느껴진다면 문을 닫을 수도 있고요. 평상시에 열어놓는다고 하면은 뭐 손님들 오셨을 때 여기서 손 한번 씻으세요 하면 들어오셔서 여기서 손을 씻고 식사하러 가거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고요. 바로 옆에 도어 살짝 하나 열면은 보시는 것처럼 좌변기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 공간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용부로 사용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로 손님들이 많이 활용할 공간으로 설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좀 더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용도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바닥에서 일정 구간까지만 딱 타일로 설치를 했고요. 전체에 다 도장으로 해서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 집의 마지막 공간인 다용도실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거의 대부분 이 집 도어는 다 슬라이딩 도어로 계획을 했었고요. 다용도실이다 보니까 이제 물 같은 게 좀 바닥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세탁도 하고 청소도 하다 보니까. 전면부에는 지금 여러 가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를 했고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전기 배전판이나 통신 같은 거 수시로 열 수 있게끔 여기 배치를 했고요.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 보면 특이한 게 바닥이 좀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나중에 저희가 로봇 청소기를 넣을 예정입니다. 자동으로 충전되고 나갈 수 있게끔 해서 바닥에 턱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었어요. 옆에 측면에는 보시는 것처럼 분배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장으로 가리게 됐고요. 이쪽 공간에는 이제 청소기나 스탠드형 같은 것들이 들어갈 예정이고, 안쪽에 들어와 보시면 여기는 원래 이제 주방하고 연결되어 있었던 다용도 공간인데요. 이 공간 같은 경우도 이제 세탁을 할 수 있는 필수 공간,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병렬로 배치를 해가지고 여기서 세탁을 하고 건조기를 넣을 수 있게끔 배치를 했고요. 이쪽 끝에 부분은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애벌 빨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위에 상부에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요. 세탁을 하고서 그때그때 널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부에 보시면은 봉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자연 건조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곳에서 자연 건조를 시키게끔 하기 위해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물이 혹시라도 돌 수가 있기 때문에 하부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금속 소재의 고무로 마감을 했어요. 이런 변형 같은 거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계획을 했고요. 별건 아니지만 이제 여기가 그래도 생각보다 자주 다니는 공간이 될 거예요. 그때 살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탁하는 공간은 거의 그래도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 정도 올 수 있는 공간이 될 텐데, 그런 자주 다니는 공간 같은 경우는 최대한 단을 없게끔 하면서 또 혹시나 물이 올라왔을 때 물이 또 밖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약간의 단을 줬는데 보시다시피 약간 2cm도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여기를 걸어 다니기에는 굉장히 일반적인 평행한 공간을 다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스무스해서, 실은 이런 디테일들을 디자이너 분들이나 혹은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도 공간을 다루다가 어떤 물을 쓰는 공간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공간에서는 단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들도 한번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